네, 식약처가 진행한 가공물 신속 검사에서는요, 살모넬라균과 또 장병원 대장균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또한 행주와 도마 등의 주방 용품에서도 채취한 환경 검체에서 살모넬라균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네, 앞서 우리가 살모넬라균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이 굉장히 다양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름철 식중독 부르는 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보시면 손 모양인데 살짝 다쳤어요. 그렇죠? 다친 손이 있어요. 자, 식중독 부르는 균은 황색 포도상구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균인지, 그리고 또 다친 손과 이 황색 포도상구균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다친 손, 즉 화농성 질환자로부터 균이 감염이 되기 때문에 이 그림을 넣어봤고요. 또 황색 포도상구균, 또 포도상구균의 한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연계에 널리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균은요, 식중독뿐만 아니라 피부의 화농, 또 중이염이나 또 화농성 질환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오랫동안 인간과 함께 해온 균이기 때문에 또 항생제 내성과 관련해서 인간의 건강에 더욱더 위험이 있는 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면역력이 약해지고 더 면역력이 떨어지신 분들은요, 이런 경우에는 더 심각한 합병증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죠. 황색 포도상구균이 퍼지는 경로를 보면요, 이런 화농성 질환자가 손이 다친 채로 이제 음식을 하다가 그런 식재료에 묻었을 때거든요. 그리고 평균 3시간 정도 잠복기가 있고요. 구토나 복통이나 오심 이런 설사 등의 증상을 나타낼 수 있고요. 그 중에서는 이제 구토가 보통 특징적으로 발생하는 편입니다. 대체로 이틀 정도 앓다가 가라앉는 편이고요. 그래서 음식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제 장갑을 끼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다친 손으로 음식하지 말라. 그래서 나온 소리군요. 네. 그 황색 포도상구균으로 인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들이 앞에서 설명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겁니다. 특히 다친 손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위생 장갑을 끼고 요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다쳤을 때는 일단 음식을 조리하신다든지 관리하신다든지 만지는 것을 피하시는 것이 좋겠죠. 게다가 위생복이라든지 또 위생 모자 등을 쓰게 돼서 청결하게 관리를 하신다라고 하면 황색 포도상구균으로 인해서 어떤 식중독에 대한 부분을 예방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뭔지 한번 보시면, 일단 전 이게 어떤 그림인가 했더니 상온에 그냥 둔 곰국이에요. 여름철 식중독을 부르는 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생소한데요, 이거? 네, 이 균이요, 말씀드릴게요. 지난달 29일에요, 부산에서요, 기장군에서 어르신 한마당 축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축제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을 했습니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요,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97명 중에서 71명한테서요, 이 식중독을 유발하는 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가 검출이 됐다고 합니다. 식중독을 부르는 균. 네, 어려워서 발음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균은 어떻게 해서 감염이 된 건가요? 네, 보통 이 균 같은 경우에는요, 덜 익힌 육류라든지 또 오염된 물을 드셨을 때 감염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번 기장군의 경우에는 식중독을 직접 유발한 음식은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균은 생명력이 그렇게 끈질기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균이요, 포자를 형성해가지고 오래 살아남고요. 또 가열을 해도 쉽게 없어지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우리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도요, 잘 버틸 수 있다는 특징이 좀 있거든요. 이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는요, 국이나 고깃찜을 이제 대량으로 끓이고 실온에 둘 경우에요, 이 아포가 깨지면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방을 위해서는 요리 후에 냉장 보관하면 될까요? 어때요? 요리 후에 관리하시는 것도 중요하신데 일단 요리를 하실 때 육류 같은 경우는 75도씨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을 하셔서 독소를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식히실 때는요, 상온에서 식히시는 것보다는 얼음물이라든지 아주 차가운 물 위에다 놓고 섞어가시면서 산소가 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리된 음식 같은 경우는 2시간 이내에 드셔야 되고요. 이 자체를 다시 드실 때는 재섭취하실 때는 가열을 하실 때 75도씨 이상으로 재가열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